자, 그래서 베른슈타인 두 번째,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베른슈타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독일의 노동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좀 알아야 돼요. 아이러니한 거는 독일은 1830년대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위 공화주의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에 비하면 굉장히 후진국이죠. 리버럴리즘이 시작된 게 영국은 1668년 명예혁명을 통해서였고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이었는데 프랑스는 1830년에 와서 그것도 나폴레옹 침공을 받은 이후에 그 지식인들이 야 우리 독일도 이렇게 무슨 왕조 정치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리버럴리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라고 내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노동자 운동은 굉장히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빨리 시작했어요. 1863년에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주노총 같은 거죠. 아직 정당은 아닌데 노동자들의 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당은 가장 늦게 시작됐지만 노동자 운동의 연합은 제일 빨리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독일 노동자 총연맹을 만든 사람 이름이 라살레라고 뭐 노동자 출신이고 변호사도 하고 뭐 대단히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 현장과 이론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라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자 총연맹을 만들면서 노동운동을 주도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주도자였으니까 어떤 이 노선을 그 유지했냐면 막스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라살레는 이렇게 막스를 읽고 막스처럼 이 자본주의를 전복하자 하는 뜻으로 이 노동자 총연맹을 만든 게 아니고 독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산업적인 기반과 관련시켜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가장 취약한 경제국가였고 후발국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허약한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노동운동도 부르주아의 연대관계 속에서 뭔가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쪽으로 노동운동을 생각했지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뭐 자본주의를 다 타도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또 1873년 정도가 되면 10년 뒤죠. 63년 뒤에서 73년대가 되면 이 세계 경제 위기가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임금 문제가 하락하고 뭐 조업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게 등장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축 때문에 노동자 운동을 세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978년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사회주의 탄압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같은 건데 노동자 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일하게 그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던 이 사회주의 탄압법에서 허용했던 게 뭐냐면 의회주의 운동. 그러니까 저희 노동자들이 무슨 그 선거에 나가고 무슨 선거 운동하고 이런 건 허용하겠는데 무슨 뭐 파업을 하고 뭐 노동자들이 무슨 스트라이크를 하고 이런 거 절대로 다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독일의 어떤 전후 맥락이 있어요. 라살레주의라는. 그래서 라살레 같은 사람의 사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르크시즘이 아니고 해결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어요. 해결의 국가관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가 나서서 뭔가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절대 인륜설의 최고치라고 인륜 이성의 최고치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막스한테 국가는 뭐예요? 부르주아를 위한 집행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고 본 반면에 라살레는 국가가 있어야 노동과 자본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그 기본적으로 노동자나 무산계급을 위해서 의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동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그다음 보편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의 어떤 유권 참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생산 그 소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 조합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어서 노동자의 복지를 확대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라살레가 처음 노동자 총연맹을 만들었을 때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기본적인 기저예요. 기저 노동운동. 자 그러다가 1880년대가 이제 넘었으면 이 노동 촌연맹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민주노총 같은 게 대중정당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대중정당으로 발전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노동자들도 아니고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노조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 혹은 중산층도 들어와서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 계급 차원을 넘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1800년대 독일 그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막시즘이 들어와요. 오히려 재미있는 거죠. 막스는 독일 사람이지만 실제로 노동운동을 하고 국제적인 노동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건 영국에서 주로 했거든요.
제1 인터내셔널 소위 국제 노동자 연맹을 만든 게 1870년대인데 그때 막스는 독일에 있었어요. 엥겔스하고. 그러니까 영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운동의 어떤 본산지는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 운동의 가장 최첨단을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노동자 총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노동자 운동을 하긴 했지만 정당으로서의 삼인주의 노동당이 만들어진 건 1880년대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막심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라살레주의와 막시즘 간의 큰 정치적인 이념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이 정치적인 그 노선 갈등의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요 즈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보수주의 정권이 이 권력을 잡았는데 연정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주노동당 당수나 뭐 누구에게 너 노동부 장관 시켜줄 테니까 입각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회유책이죠.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독일에서 3인당에서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에서 그 연정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파와 아니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파가 엄청나게 이제 소위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자고 하는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던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의 이론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사람. 그래서 이 로자 룩셈부르크와 베른슈타인의 이 어떤 지적인 논쟁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아주 당대의 이제 당 기관지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이것도 거기에 대한 반박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둘 다가. 여러분들이 적어도 3인주의의 독일 역사를 알려면 이 두 책을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로자 룩셈 이거부터 봅시다. 이제 소위 그 베른슈타인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책을 봅시다. 이 책 그 첫 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문에 53페이지 이 판본은 아마 이거밖에 없을 테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서문 53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그 자본주의가 금방 망할 것 같이 표현을 했는데 베른슈타인이 보기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독일 상황이나 전체 유럽의 그 어떤 경제 상황을 보니까 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방 자본주의가 필면할 것 같다는 그런 막스의 예견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써요. 52페이지 밑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1890년대 후반에 초반에 그 프랑스에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막스의 그 정치 저술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엥겔스가 서문을 쓰는데 엥겔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53페이지에 베른슈타인이 인용하는 거예요. 엥겔스도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서문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경제발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애초에 공산당 선에서 전제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졌다면 이러한 예측되지 못했고 또 예측될 수 없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무슨 말이냐면 계급이 양극화되고 자본주의가 공황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금방 무너질 것 같이 생각했던 마르크스의 예측은 틀렸고 그걸 막스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그리고 막스의 이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엥겔스도 1893년인가요? 그 프랑스에서 계급투쟁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 엥겔스가 직접 서문을 썼는데 거기서 엥겔스도 야, 그런 것 같지 않다. 지금 오히려 중산층이 더 많아지고 계급투쟁이 이렇게 각화되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베른슈타인이 막스를 비판하는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53페이지가 중요한데 계급이 양극화되지 않았다. 그 다음 뭐예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있다 오히려. 세 번째, 이 생산이 이렇게 계속 집중되고 자본이 집적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독과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부르주아들의 특권들이 오히려 없어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소위 막스나 이 좌파 쪽 이 로자 룩셈부르 같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나 의회주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부르주아들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거다. 의회주의에 들어가서 뭐 복지 투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봤는데, 베른슈타인이 보기에 오히려 민주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부르주아들의 어떤 특권들이나 어떤 과도한 이해관계가 줄어들고 오히려 보편적인 경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54페이지도 공장법 얘기를 두고 있어요. 공장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영국에서도 뭐 17시간씩 일하던 거를 의회주의 투쟁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복지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막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렇게 혁명을 하고 투쟁을 꼭 해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